안녕하세요.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입니다. 오늘은 댓글로도 문의를 주셨던 드롭다운 목록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앱시트로 앱을 제작하시다 보면 드롭다운 형태로 선택할 수 있는 컬럼을 생성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목록을 자유자재로 잘 만드실 수 있어야 앱의 사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목록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총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먼저 목록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한 목록을 유저들이 쉽게 추가를 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목록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값을 지정한다는 의미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유저들이 이미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록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 값을 지정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목록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연동한다는 의미는 그 전에 있던 컬럼의 값을 기반으로 목록 값을 다이내믹하게 바꿔주면서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록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 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reference 타입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reference 타입을 활용하는 경우는 다른 테이블의 키값을 활용해서 저희가 컬럼 값을 연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타 테이블의 레이블 값으로 활용해서 드롭다운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타입을 활용해서 드롭다운을 만드시는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다른 테이블의 키값과 내가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컬럼 값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경우 그러다가 쓰기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요. 이게 단순히 이 컬럼에서 드롭다운을 생성하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타 테이블의 다른 컬럼 값들도 손쉽게 가져와서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 연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타 테이블의 키 값을 저희가 컬럼 값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만 연결하시면 드롭다운 형태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키 값이 아니라 단독으로 우리가 어떤 컬럼 값을 목록으로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통 enum이나 enum 리스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enum과 enum 리스트의 차이는 enum은 보통 이제 단일 선택을 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enum 리스트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복수 선택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하고 싶을 때 enum 리스트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enum과 enum 리스트는 다른 테이블의 키값과의 어떤 연관성 없이 단독적으로 목록을 생성하고 싶을 때 활용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타입으로도 사실 목록을 생성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 텍스트 타입을 활용하시는 경우는 enum이나 enum 리스트 타입 같은 경우에 간혹 액션 같은 거를 활용해서 다른 테이블로 그 데이터 값을 보내거나 하실 때 조금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enum이나 enum 리스트는 입력될 수 있는 값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값들을 자유롭게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애초에 그냥 텍스트 값으로 목록을 생성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목록을 생성해 주고 싶으시면은 suggested values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목록을 생성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앱시트 화면으로 들어와서 각각 세 가지 데이터 타입으로 어떤 식으로 목록을 생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캘린더 테이블의 태스크 아이디가 레퍼런스 타입으로 해서 태스크 테이블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 컬럼이에요. 그래서 태스크 테이블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태스크 테이블에는 태스크 아이디가 키값이고 레이블 값으로 태스크 네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태스크 네임은 포뮬러를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과 태스크 이름이 언더바로 연결이 된 형태의 가상 컬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캘린더 뷰의 캘린더 폼에 들어가셔서 Show in Preview로 폼 값을 한번 보시면 이 태스크 아이디를 눌렀을 때 이렇게 프로젝트 명과 언더바하고 태스크 명이 이어져서 이 태스크 네임을 드롭다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이유가 우리가 이 캘린더 테이블에 태스크 아이디 자체를 레퍼런스 타입으로 하면서 태스크 테이블로 연결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실제 레퍼런스를 이어준 태스크 테이블에 키값과 매칭되는 레이블 값, 태스크 네임 값이 이 드롭다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로 연결을 했을 때 뷰에서 어떻게 드롭다운이 생성되는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반면에 여기 스케줄 타입 같은 경우에는 enum 타입이죠. enum 타입은 다른 테이블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컬럼 자체적으로 목록을 생성해 줄 수 있는 타입인데요. 설정을 들어가서 보시면 시작 일정, 마감 일정, 완료 일정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저희가 add를 해서 실제로 값을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여기 뷰에서 보시면
일정 종류의 시작 일정, 마감 일정, 완료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enum 타입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enu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선택이 가능한 타입이고, 만약에 이걸 저희가 enum list로 수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복수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enum과 enum list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텍스트 타입으로도 저희가 목록을 생성해 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트 테이블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author 컬럼을 보시면 people 테이블과 연결이 돼서 보여지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트 폼에 들어가시면 author가 담당자 이름이 키값으로 연결이 돼서 이름이 대신 뜨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값을 reference가 아니라 한번 텍스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냥 텍스트로 바꾸면 당연히 드롭다운 생성이 안 되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suggested values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 컴퓨터에 들어가시면 suggested values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능이 뭘 뜻하냐면 어떤 리스트를 주어주면 그 리스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타입으로 하시더라도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기입을 해주시면 드롭다운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eople 테이블에 이메일 값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suggest values를 넣어주시고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노트 폼으로 들어가서 show in preview를 해보시면 이렇게 이메일 값 2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록을 생성할 수 있는 주요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다른 테이블의 키 값으로 테이블 자체를 아예 연결을 해주고 싶으실 때는 드롭다운으로 reference 타입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 나는 다른 테이블과 연결할 수 있는 키 값을 컬럼으로 쓰고 싶은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 enum이나 enum list를 단일 선택 혹은 복수 선택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enum list나 enum 타입으로도 지정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운 텍스트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선정을 해주되 suggested values를 통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리스트를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 텍스트 타입을 선택해 주시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suggested values에 내가 목록을 생성해주고 싶은 리스트를 포뮬러로 넣어주시면 목록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록을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는 생성된 목록을 바탕으로 우리가 목록을 유저들이 함부로 이제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어하는 방법도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테이블 세팅스에서 어떤 테이블 자체를 수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타입으로 그 다른 테이블을 끌어와서 목록을 쓰실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people 테이블에 값을 가져와서 쓰는데 그 people 테이블이 추가가 되지 않는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테이블 자체를 아예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실제로 끌어다가 쓰실 때도 컬럼 값을 추가할 수 없게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곧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그렇게 테이블 자체를 아예 다 추가를 못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특정 컬럼에만 추가를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enum이나 enum list 타입을 쓰신 경우에는 새로운 값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옵션 자체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타입들은 애초에 드롭다운 목록을 만들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옵션 자체가 아예 주어지고요. 근데 이제 태스크 타입으로도 우리가 목록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태스크 타입에서는 이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데이터 밸리디티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애초에 목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효한 데이터의 조건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조건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값은 애초에 추가를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가지 형태로 목록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번 앱시트 화면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노트 테이블에서 이 author를 다시 people 테이블로 reference 타입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suggested value는 지워주시고요. 네, 다시 이렇게 people 테이블로 연결을 해줬는데요. 지금 연결된 상태에서 노트 폼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담당자를 new라고 해서 바로 추가를 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 자체가 수정이 앞으로는 되지 않는 테이블 값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애초에 이 데이터 소스에서 people 테이블이죠. people 테이블에 가셔서 위에 톱니바퀴 버튼 테이블 세팅스를 누르셔서 여기서 add 버튼을 아예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추가가 가능한지, 딜리트가 가능한지, 혹은 읽기 모드만 가능한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애들을 만약에 빼고 이 테이블 자체가 이제 추가가 안 된다, 그런 테이블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세이브를 해주시면 다시 이제 노트 폼으로 가셨을 때 담당자를 이제 추가하실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reference 타입으로 people 테이블에서 참조를 해서 목록을 생성해 준 건데 people 테이블 자체가 애초에 추가가 안 되는 원본 소스이기 때문에 우리의 드롭다운에서도 선택만 할 수 있고 추가를 할 수 없게 제어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두 번째 방법은 enum이나 enum list 타입에서 제어를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캘린더 폼으로 가셔서 일정 종류, 이 스케줄 타입이 enum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추가 액션 자체가 아예 생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allow other value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allow other values를 활성화를 해주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애초에 디폴트 값처럼 이렇게 옵션을 해제를 해준 상태로 활용을 하시면 애초에 새로운 값을 추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enum이나 enum list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목록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한 목록을 활용하실 때는 보통 enum이나 enum list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값으로 리스트를 만들 때 어떻게 이제 목록을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활용했던 author 컬럼을 다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노츠 테이블에 author에 오셔서 author 컬럼을 다시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여기 suggested values를 이메일 값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노트 폼으로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메일 값들이 뜨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값을 넣으면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지금 텍스트 타입으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새로운 값을 넣을 수 없게 제어를 해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validity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valid if라는 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포뮬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suggested value를 넣어준 거랑 동일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people 테이블의 이메일 값. 그러니까 people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이메일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people 테이블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애초에 드롭다운 목록으로 선택을 할 수 없게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노트 폼을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버튼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죠.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록 제어하는 세 가지 방식 알아봤고요. 정리하자면 reference 타입을 활용하실 때는 테이블 세팅으로 그 테이블 자체를 제어하는 식으로 보통 데이터 값을 제어를 하고요. enum이나 enum list는 추가 입력 자체를 할 수 있는 옵션을 활성화하지 않음으로써 제어를 해주실 수 있고 텍스트 타입 같은 경우는 데이터 validity에서 포뮬러를 통해서 어떤 값들만 유효한지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목록의 추가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목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목록 지정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목록에 어떤 값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건지를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enum이나 enum list는 직접 값을 다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롭다운으로 정말 여러 개의 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기입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 테이블의 값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연동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값에 유저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값을 계속 추가하면 그 값들도 다 드롭다운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목록으로도 추가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활용해 주시는 게 바로 suggested values 옵션이고요. 그래서 이 suggested values에 포뮬러를 잘 기입을 해주시면 유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를 다이나믹하게 계속 구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소팅이라던가 유니크한 값만 보여줄 때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이 sort 포뮬러나 유니크 포뮬러를 활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오셔서 이번에는 suggested values는 캘린더 테이블에 task id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ask id에 자 보시면 suggested values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캘린더 폼에서 먼저 어떤 식으로 뜨는지 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task id 보시면 이렇게 채널 ABC에 1, 2, 3, 4, 5부터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P1, 1, 2가 뜨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록을 생성해주고 싶은데 레퍼런스 타입으로 드롭다운을 가져오실 때도 이 suggested values를 같이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꼭 텍스트 타입에서만 suggested values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소팅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reference 타입으로 결국에는 가져오고자 하는 값은 이 task 테이블에 태스크 네임이거든요. 왜냐면은 키 값이 불러오는 레이블 값이 태스크 테이블의 태스크 네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사실상 우리가 레퍼런스 타입으로 가져와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목록이랑 동일한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sort를 활용해서 sort로 리스트를 넣어주시고 true를 하시면 이게 이제 내림차순이 됩니다. 기본값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소팅을 안 했을 때는 아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표기가 됐잖아요. 근데 드롭다운을 우리가 내림차순을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sort하고 리스트 넣어주시고 true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아니라 5부터 위에 뜨겠죠. 그래서 5, 4, 3, 2, 1 이런 식으로 뜰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 4, 3, 2, 1 이런 식으로 뜨죠. 네, 이렇게 리스트가 내림차순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의 값을 suggested values에 같이 넣어주시고 소팅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가 목록으로 불러오는 값을 정렬을 원하는 형태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태스크 아이디 자체로 소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컬럼의 값으로 소팅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에도 이제 suggested values에서 똑같이 수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태스크 아이디를 넣으시고 order by라는 수식을 활용하셔서 다른 값,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start date로 기준으로 가장 최신 값부터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그 태스크 아이디 값들을 다 가져오는데 태스크에 있는 start date라는 컬럼을 기반으로 가장 최신 값, 내림차순으로 리스트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정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 order by라는 포뮬러가 우리가 레퍼런스로 가져오는 이 키값에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 데이트가 가장 최신인 것부터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만약에 태스크 테이블에 이 키값이 아니라 다른 값, 뭐 예를 들면 이 태스크 네임이라고 해볼게요. 태스크나 뭐 태스크 네임 이런 걸로 하시면 설정이 안 됩니다. 이게 키값을 기반으로 로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컬럼 자체가 소팅을 해줄 정도로 보통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 테이블 구조 자체를 잘 설계를 하셔서 키값으로 아예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order by 아까 보여드렸던 order by 수식을 써서 소팅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정보가 아니다. 그런 정보로 테이블을 구성할 수가 없다. 근데 드롭다운에서 소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소팅 자체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단순히 sort 수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 두 번째 방법은 애초에 이 우리가 가져오려는 컬럼 값 있죠? 지금은 태스크 아이디인데 새로운 버추얼 컬럼을 생성해 주시고 예를 들면 태스크에 새로운 버추얼 컬럼을 생성해 주시는데 여기 태스크 네임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생성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만 넣는 게 아니고 스타트 데이트 같은 거를 앞에 같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스타트 데이트를 넣어 주시면 우리가 스타트 데이트 기준으로 소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애초에 값 자체에 데이트 값 같은 것들을 혼합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혼합을 해주시고 이 테이블에서 suggested values에서 소팅 자체를 다시 task id 값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sort를 활용하셔도 timestamp 값이 이 task name이라는 컬럼 값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최신 값부터 보여줄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 값을 우리가 원하는 소팅하고 싶은 값을 order by를 쓸 수 있도록 키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버추얼 컬럼을 만드셔서 거기에 타임스탬프 같은 값을 포함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sort 포뮬러를 쓰시더라도 원하는 형태로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유니크 포뮬러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suggested values에 넣어주시면 중복값으로 여러 개가 생성이 되더라도 이 옵션 자체가 유니크 값만 보여주게 자동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값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그 값이 여러 번 등장을 해도 드롭다운에 여러 번 생성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뜨도록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니크 포뮬러는 suggested values에서 사용을 안 해줘도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치만 여러 가지 수식으로 우리가 중첩해서 목록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포뮬러를 볼 때 가독성 측면에서 유니크 포뮬러를 같이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리스트가 생성이 됐을 때 거기서 유니크한 값만 알아서 뽑아서 suggested values에서 계산을 해준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목록을 연동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목록 연동하는 게 되게 사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나름 그 고급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컬럼 1이라는 컬럼에서 어떤 특정 값을 선택을 하면 그 값과 연결된 값들만 드롭다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 목록 연동을 할 때 활용하시는 주요 수식들이 보통 스플릿이나 리스트, 인, 셀렉트 등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가 기존에 그 수식 관련해서 설명한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그 사용법 궁금하시면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실제로 활용해서 어떻게 연동하는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 캘린더 테이블에 오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 아이디 있죠? 여기 보시면 캘린더 폼에서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고 이 두 개의 프로젝트 중에 각각 선택을 했을 때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값들만 이 태스크 아이디 드롭다운에 뜨면 유저 입장에서 훨씬 편리하겠죠.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아이디를 선택을 해줘도 태스크 아이디는 전체가 다 뜨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택하는데 리스트도 훨씬 많이 뜨기 때문에 알맞은 거를 선택해주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프로젝트 아이디를 선택을 해주면 관련된 리스트만 연동해서 목록을 생성해주는 연동하는 기능을 만드는 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시냐면 여기 지금 프로젝트 아이디가 먼저 reference 타입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task id에서는 우리가 suggested values를 설정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존에는 그냥 task id 전체를 가져오고 소팅을 해주고 싶으니까 order by formula를 써줬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task name 값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select 포뮬러를 써줄 겁니다. 그래서 task name인데 조건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아이디 값 앞에서 먼저 설정해줄 프로젝트 아이디 값이 지금 이 태스크 테이블의 프로젝트 아이디 값과 같을 때 이 같은 값만 필터링을 해서 드롭다운해서 보여줘라 라고 설정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태스크 네임을 가져오는데 지금 이 캘린더 테이블의 프로젝트 아이디와 태스크 테이블의 프로젝트 아이디가 같은 경우에만 그럼 우리가 먼저 프로젝트 아이디를 설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값이랑 같은 프로젝트 아이디를 가진 태스크 네임만 가져와라 라고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캘린더 폼으로 다시 가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예 뜨지가 않죠. 근데 프로젝트 아이디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그 프로젝트 아이디와 관련된 리스트만 드롭다운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게 우리가 앞서 태스크 아이디에서는 리스트가 사실 7개 정도 값밖에 없었어요. 근데 200, 300개 이렇게 리스트의 값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연관된 것들만 보여주게 줄여줄 수 있다면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이 연동하는 기능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드롭다운 목록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꼭 아셔야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reference, enum, enumList, text 타입을 활용해서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생성한 목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reference type 같은 경우는 테이블 세팅스에서 제어를 할 수 있었고요. enum이나 enumList는 컬럼 세팅스에서 이제 옵션을 체크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목록에 추가할 수 없게 하는 법 살펴봤고요. 그리고 텍스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밸리디티를 활용해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해주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록 값을 지정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enum이나 enumList에서는 직접 값을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suggested values라는 옵션을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값을 지정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sort라는 포뮬러를 활용해서 특정 컬럼 값을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고 키값을 소팅하고 싶은 경우에는 order by라는 포뮬러를 활용하는 법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컬럼을 다른 컬럼 값으로 소팅을 해주고 싶으실 때 그게 키값이 아니면 이제 order by를 쓸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컬럼 값을
키값으로 수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수정이 어렵다고 하시면 소트를 하는 컬럼 자체를 버추얼 컬럼으로 새롭게 생성해 주시면서 그 컬럼 값 자체로도 원하는 소팅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시고 소트 포뮬러를 쓰시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록 연동하는 기능을 살펴보면서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 아이디를 설정해 줬을 때 태스크 아이디를 관련된 태스크 아이디만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기능을 만들 때는 셀렉트 포뮬러를 보통 많이 활용해서 어떤 특정 컬럼 리스트에서 가져올 건데 조건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조건이 우리가 앞서 먼저 선택하는 값과 관련된 걸로 설정을 해줘서 이제 연동해서 원하는 리스트를 다이나믹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앱시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이 드롭다운 목록을 잘 만들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앱시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도 기능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해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을 기반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또 제작을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